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2.5%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오늘 대형주군에서는 약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보합권이지만 뭐 소폭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합권에 있지만 뭐 소폭 약세 구간에 있으니까 거의 뭐 약하다 강하다 요 정도는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가격이. 자, 그러면 그 가격이 먼저 반영했고 가격이 먼저 반영한 것에 대한 결과가 1차적으로는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실적이다. 그쵸? 삼성전자 실적.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왔죠. 예상치가 5조 5천억이었는데 실제 나온 수치를 보니까 6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1조 원을 더 벌었죠, 돈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HBM에 대한 내용, 그리고 AI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면 TSMC에 대한 뭐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TSMC 실적이 좋다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 당연히 좋다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에서 TSMC로 오더를 내리고 그 오더를 수행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쵸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메타, 뭐 구글, 그쵸, 빅테크 업체들 지금 상위 15개 정도의 그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내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23년도보다 올해가 한 3배 정도 추가적으로 칩 구매한다고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 표현되는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근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보세요. 삼성전자. 자, 내용 보시면 지금 6조 6천억이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계산하기 쉽게 6조라고 잡아볼게요.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24조죠. 24조면 가장 좋았었던 실적 51조 6천억. 그쵸? 여기에 50%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계속해서 개선해서 51조 정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주가에 피크를 치고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본다면 많이 올랐으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게 한 번 투자하고 끝. 그렇죠? 뭐 전기공사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이런 거예요. 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 부족 사태 뭐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전기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투자하면 정말 뭐 20년, 30년 동안 더 이상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 부분은 다릅니다. 여기는요, 한 번 투자를 딱 해놓잖아요. 그럼 이대로 끝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평균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23년도에 첫 번째 투자가 일어났고, AI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2년 차예요. 그러면 이쪽에 투자된, 그쵸, 지금 H백, 그쵸, 그리고 한 달 정도 전에 B백이죠. B백. 그리고 여기서 더하면 GB200입니다. 이게 지금 효율 자체가 H백 대비해서 거의 400% 정도 효율을 냅니다. 그게 성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성비, 즉 내가 전력을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전력 효율 대비해서 성능비가 굉장히 높다. 즉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전기를 4분의 1밖에 잡아먹지 않는다. 그렇죠? 이러면 당연히 유지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또 일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다음 단계 한 2단계 정도 만에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년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평균 3년으로 한 사이클을 봤을 때. 그러면 6년 사이클이라고 보면 이번에 투자하고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하면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그쵸? 첫 번째 단계인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지난주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는 먼저 반영했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매물 맞고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 고점 징후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분기하면 나오죠. 아직까지는 그래, 지금 다 올랐다 치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가가 나와서 떨어진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최소한 고가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이 고가를 계속해서 넘으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HBM을 납품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인데 하이닉스 실적은 어떨까요? 그렇죠?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한미반도체까지 실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지금 조정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라고 말씀드렸고요.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없으면 내가 심리가 무너져서 보유하고 있기가 힘들어요. 주식은 보유의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보유의 기술에 맞춰서 내가 매매가 뭐 계속적으로 뭐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심리가 뭐 흔들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딱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 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는 상승한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최소한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 정도, 그쵸? 이 횡보하거나 이 물량을 받아먹는 최소한의 눌림목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망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확인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수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실적 개선세가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각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즉 세력들의 시각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기대치를 채워야 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앞으로 막 그런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최소한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지금부터는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건데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정작 좋아지는 모습, 즉 실적으로 확인된 그 순간부터는 정말 매매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보합권, 그쵸? 대형주군에서는 보합권인데 한미반도체도 지난주 거의 한 수요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오늘 많이 빠진 뭐 한양디지텍이나 이쪽은 삼성전자 향입니다. 그쵸? 삼성전자 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면 한양디지텍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에 있다. 여기서 내가 잘 잡기만 하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효율을 하도 중요시할 수밖에 없죠. 너무 거대한 그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그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러면서 전력을 많이 쓰니까 전력 관련된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 그쵸?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이 시세를 꾸준하게 내고 있는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유리기판 관련된, 그쵸? 이쪽으로도 지금 시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SKC나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실제 타점을 보면 이런 식의 매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다 진행한 종목입니다. 뭐 지난주에 뭐 제가 손절을 한 번 한 부분이 있지만 3월 말에는 7%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왔다. 그쵸?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점이 모두 다 고가 돌파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예요. FNS테크.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9% 정도의 상승세. 그쵸? 근데 다 돌파 구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매수한 구간이 있고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 JNTC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JNTC.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8% 정도의 강세. 자, 지난주에 제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나서 크게 올랐는데 0.5%밖에 수익을 못 봤지만 오늘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구간에 들어왔고 오늘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타점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번 눌림목이 정말 중요한데 그 눌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긴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왜?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지금 상황에다 대입해 놓고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강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